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경상북도 김천시 평화동 373-19 2019 타경 4914입니다. 단독주택으로 토지 건물 일괄 매각입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건물로 정상적이기 때문에 특수 물건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감정가가 1억 1,300에 시작해서 5,500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김천시 중심가에 보면은 이 정상적인 건물인데 세입자가 있죠. 세입자가 2명인데 1층에 세입자가 3천만 원이 전세가 들어가 있고 2층에 세입자가 2천만 원이 전세가 들어가 있는데 이분들이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대항력은 없죠. 그러면 여기 보면 우리가 5,500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5,500까지 때 이분들은 소액 임차인에 대한 걸로만 받아가고 그 위에는 받아가는 것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은 자 보십시오. 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임차관계조사서 경상북도 김천시 평화 6길 25-5 점유인 전고 1층 전부를 10년 전서부터 보증금 3천만 원이 돼 있죠. 근데 사망 아들 이죠. 그러니까 전미가 10여 년 전에 3천만 원 정도를 주고 전세를 들어갔다가 돌아가시고 그 아들이 지금 상속에 있다 이런 얘기고 밑에는 누구죠? 이조죠. 이조는 2층을 전부 다를 지금 2천만 원에 있죠. 전세 보증금이 전부 다 5천만 원이죠. 그런데 제가 이것을 추천하는 이유는 여기 보면 2종 일반 주거지역이죠. 2종 일반 주거지역에 김천에 그래도 주거지역으로 오랫동안 지내온 지역입니다. 근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10년 전서부터 3천만 원이었는데 가격을 올리지 않았다는 얘기는 김천이 안 올라갔다는 얘기야? 아니면 주인 행사를 안 하는 거야? 제가 보면 저는 이 얘기는 뭐냐면 가격이 전세금을 5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물건이 5,500까지 떨어졌으니까 싸기 때문에 사자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걸 가지고 다시 내가 뭐 2천만 원의 월세를 줘서 얼마를 받을 수 있고 전세금을 조금 더 올려서 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거의 내 투자금은 다 들어갈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가격이 싸기 때문에 입찰에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제가 이걸 가격이 싸기 때문에 들어가자고 해서 추천했더니 또 질러서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 없어? 그럼 그 사람은 뭐 뜻을 모르는 거야, 뜻을. 이해가 가셨죠? 그러니까 그냥 싸기 때문에 싼 맛에 들어가서 낙찰 받으면 좋고 안 받으면 만다 이런 얘기야. 이걸 살려고 애쓸 필요 없다 이게. 왜 우리는 이걸 들어가는 이유는 가격이 어떤다? 싸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차, 내 잠깐 잊어먹었는데 다음번에 이제 제가 올 때는 9월 둘째 주죠. 9월 둘째 주 올 때는 대부분 토지만 가지고 한 50~60%는 토지만 가지고 올게요. 당분간은 조금 이렇게 좀 주택들이 싸더라도 조금 좀 피하고 정부의 정책이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확정이 되는지를 보고 그쪽으로 가는 걸로 하고 당분간은 땅으로 좀 돌릴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7페이지 보시면 전라북도 군산시입니다. 군산이 이 경제적으로 많이 좀 나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2019 타경 4166 토지 건물 7분의 3 지분 매각입니다.
여기 보시면 위에 보면 물건 번호가 7번이 있죠. 물건 번호 7번입니다. 그리고 강제경매죠. 물건 번호 7번의 강제경매라는 뜻은 이분이 재산이 여러 개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고 설정이 된 것이 아니라 무슨 사업을 하다 잘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 부동산이 전부 다 어떤다? 경매로 나왔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군산시 경장동인데 3,400에 시작해서 1,600까지 떨어졌는데 이 거주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서부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비어 있는 주택입니다. 따라서 비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낙찰 받으면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팔을 때 합의로 하는 협상할 사람은 없다는 뜻입니다. 결론은 뭐냐면 이거는 그럼 내가 팔아야 되면 어떻게 팔아야 되냐면은 지금 7분의 3 지분을 샀잖아요. 7분의 4 지분을 현재 우리가 사는 가격보다 더 싸게 낙찰을 받아서 전부 다 7분의 7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공인중개사한테 팔아달라고 해서 팔아야지 돈이 되는 거거든요. 즉, 이 물건의 핵심은 7분의 3을 지금 낙찰을 받고 7분의 4를 마저 가져올 수 있는 자신이 있을 때 이걸 사는 겁니다. 이런 것은 제가 유튜브에다가 옛날에 어떻게 한다 이런 것이 그 특수경매에 의해서 설명을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지는 않고, 혹시 낙찰을 받으시면은 저한테 조용히 오십시오. 제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하면은 나머지 7분의 4를 현재 가격보다도 더 싸게 가져오는 것을 저하고 같이 만들어 가져와서 어떤다? 팔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도 여기 보면 이적 일반 주거지역에 이 군산의 중심지거든요. 항공사진 보시게끔 되면 여기 보면은 군산시청대유 근처죠. 중심지역이고 이종 일반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거주자가 없어도 땅 자체는 좋은 편에 속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거 그래도 가자, 이런 것이지. 만약에 이렇게 된 것이 저 시골 변들이다 그러면 제가 가지 말자 그랬을 거예요. 이거는 이런 정도는 언제든지 가격만 조금 싸게 내놓으면은 이거는 언제든지 팔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곳입니다. 앞에 물건이 좋다, 뒤에 물건이 좋다는 판결하면 안 되고, 돈이 많이 남는 게 좋은 물건으로 판결해야 돼. 물건 자체를 보고 좋다 나쁘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특수경매에서 절대로 아시는 것은 물건 자체가 좋으면 절대 돈이 안 됩니다. 물건이 안 좋아야지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 자체가 좋으냐 나쁘냐는 따지지 말아요. 돈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내가 이걸 사왔을 때 어떻게 팔겠느냐, 그것만 집중하셔야 됩니다. 13페이지 보시면 대구광역시 수성구 2019 타경 112199 토지만 2분의 1 지분 매각입니다. 지분으로 토지가 26.01평이고 건물은 매각 제외입니다. 여기 보시면 김문곤이라는 전입자가 있습니다. 대항력이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저는 대항력이 없는 걸로 판단합니다. 저는 여기 스피드 옥션에서는 대항력이 있는 걸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는 스피드 옥션이 저보다 더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스피드 옥션이 맞고 저는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왜 그렇게 되는지 권리 분석을 보겠는데, 자 보십시오. 여기 감정가가 얼마에 시작했죠? 1억 7,900에 시작이 됐죠. 그런데 여기 신권으로 얼마에 시작이 됐죠? 즉 다시 말하면 여기에 건물이 있는데 토지만 매각이다 보니까 건물 가격을 감정가격에서 가격을 떨어뜨려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번밖에 안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디가
49%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3차 가격이랑 마찬가지 가격으로 보셔야지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끔 되면은 근저당이 여기 보면 2004년 2월 6일 날로 돼 있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2017년도에 들어왔죠. 2004년도에 설정이 있죠. 그러면 설정보다 전입이 늦죠. 그러면은 이 사람은 대항력이 없죠. 그러면 스피드 옵션은 왜 있다고 그랬어요? 이유가 있죠. 그 이유를 한번 보시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물건은 제가 우리 그 추천 물건 밴드에 제가 현장에 가서 사진 찍은 거 올려놓은 거 보셨죠? 이 그 물건입니다. 제가 밴드에 이건 가서 현장 사진 찍은 거 다 올려져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코너가 있고 여기 대문이 있는데 여기 옆에 보면 이 빌라도 있습니다. 그 앞에 이 다니는 골목에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골목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등기부 등본을 한번 보겠습니다. 등기부 등본. 설정 계약을 했죠. 1999년도 4월에 했죠. 99년도 4월이면 얼마나 된 거야? 20년 넘었나? 근데 여기에 경매로 집어넣는 곳에서 경매로 집어넣는 곳이 지금 어디냐면 행복기금인가 그렇죠? 행복기금이죠. 행복기금에서 이거를 경매를 집어넣을 때 기한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보면은 보십시오. 근저당 설정을 어떻게 했나 하면은 지웠습니다. 근저당 설정을 지웠는데 다시 말하면 99년도에 있는 하고 2002년도에 있는 두 개 앞서 있는 설정권은 지우고 경매로 집어넣고 2004년도에 있는 것은 안 지웠거든요. 안 지웠는지 못 지웠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스피드 옥션에서는 그것도 지우는 걸로 보고 한 걸로 보고 지금 대항력이 없는 걸로 봤는다. 쉽게 얘기하면 이거는 뭐면 대위 변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위 변제가 있을 수도 있고 대위 변제를 했는지는 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앞선 설정권이 3개가 있는데 2개는 지웠더라 이런 얘기예요. 제가 이 2개를 지운 그 이유와 그 실력을 배워야 돼 우리는. 저는 이 앞에 있는 가등기와 이 가압류를 지운 거는 내가 봤거든요. 그리고 나도 지울 수가 있었는데 설정권을 지운 건 나 처음 봐요. 제 여태까지 경매 강의하면서 처음 봅니다. 이 설정권을 지웠더라고. 근데 2004년도에 설정권은 있다 보니까 저는 대항력이 없는 걸로 보고 스피드 옥션 대항력이 있는 걸로 봤는데 그러면 대항력이 있는 걸로 보고 우리가 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대항력이 있는 걸로 보고 여기 보시면은 태성용이가 있고 태평용이가 있죠. 태평용이는 국민공보험단에서 압류했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압류했다는 얘기는 직장인이 아니란 얘기죠. 지역이조보험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LG카드에서 압류했죠. 삼성카드에서 했죠. 그 다음에 국민회사 행복기금이죠. 그럼 제가 보면 이게 2004년도죠. LG카드가. 그 다음에 삼성카드가 2008년이죠. 그러면 2004년이면 16년 전이죠. 그럼 이것이 살아있는데 가압류만 돼 있지 저기 압류돼서 경매를 집어넣는 건 아니냐? 이거는 어떻게 한다? 다시 말하면 지워줬다는 얘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앞에 거 다 지워줬다는 걸로 봐요. 그런데 지금 보면 주식회사 국민 행복기금에서 지금 2019년 10월 6일 날 강제 경매로 집어넣으면서 앞에 거 설정권 지우면서 한 거죠. 이게 얼핏 보면 이분이 경제력이 나빴었는데 그래도 해결은 다 했었다 이런 뜻으로 판단하고 이분이 지금 대구 수성구 만총동에 이 당시에
다시 말해 상속받을 때는 여기서 살고 있었죠. 근데 지금은 다른 사람이 있죠. 그럼 2분의 1 지분만 나왔죠. 건물 매각 제외죠. 근데 여기 있는 그 대항력에 있는 사람이 지금 배당 요구하지 않았죠. 학적 일자도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거를 가지고 건물 주인과에게 네가 내 땅을 지금 사용하고 있으니까 사용료를 지분을 내고 그 다음에 건물을 철거하고 나가자고 소송을 내면은 여기에 있는 지금 전입자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가짜 세입자라는 것이 금방 나옵니다. 그것만 하게끔 되면, 공개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크게 대항력이 있든지 없든지 문제를 하지 않고 보는데, 저는 제 생각이 다 맞지는 않겠지만 이거는 현재 김이라는 사람이 거의 주인 노릇하면서 쓰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합의를 하자 해서 우리 지분을 사갈 걸로 판단을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기 공작 우선 매수 신고서가 제출되어 있는데 공작 우선 매수는 제가 보기에는 안 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보면 여기 보면 공작 우선 매수가 언제 19년 11월 28일 날이에요? 네. 19년 11월 28일 지금 언제죠? 20년 7월 29일이죠. 그럼 이 공작 우선 매수 자격은 죽었어 안 죽었어? 죽었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신권에서 가져갔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공작 우선 매수에 대한 것은 어디 간다? 우리는 없어도 된다고 보시고 투자하면 되는 겁니다. 2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22페이지는 저는 이 22페이지는 은퇴를 앞두신 분이나 은퇴를 하신 분들은 이거를 투자하길 바랍니다. 22페이지 보시면 2019 타경 7559 경기도 안산시 대원구 단원구 대부북동 농가주택 토지 1111평 농가주택 10억 8,500에 시작해서 현재 5억 3,200까지 떨어졌습니다. 필지가 1411-전, 1412-1, 전, 1412-2 대지 3필지입니다. 여러분이 2필지는 낙찰을 받으시면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되는데 제가 판단해 본 결과 농지증 발급받는 데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무조건 해 주셔야 되는 걸로 판단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어떻게 한다? 농사를 짓지 않고 다년생 식물이 심어져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로 들어가는 도로 옆에 여기 대문이 하나가 있는데 여기 오른쪽 여기 보면 이런 필지가 있죠. 이 필지를 큰 걸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25페이지 보시면 큰 걸로 돼 있죠. 1412-1 해갖고 여기 전으로 돼 있고 여기 도로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12-2에서 가운데인데 이건 대지입니다. 그 다음에 1411-에서 이거는 뭐냐면 전이에요. 여기 대부도, 대부북동이 어딘지 한번 보실까요? 여기 대부도거든요. 앞에 대부도 들어갔는데 입구에 여기 바닷가 위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요 땅인데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투자하라는 이유는 아파트 갖고 있던 거 팔고 이 가운데 집으로 이사를 가시고 아래 위에 있는 그 700평짜리 저는 농지연금으로 신청하시면은 제가 보면 전원주택에서 편안하게 살면서 제가 보기엔 한 20만 원 정도는 이 농지연금으로 나오는 겁니다. 아래 위 가지고. 아파트에서 죽기 살기 뭐 씨름하는 것도 방법은 방법이 그거는 직장에 다닐 때 시내 가까워 학교 다니는 애들이 있고 직장에 다닐 때 얘기고
내가 정년 퇴직해서 전원 생활을 하고 싶다는 때 이런 거 사서 여기 사놓고 가갖고 상가 필요 없어요. 어떤 분은 여자분들은 저한테다가 저는 나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상가 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상가 이렇게 월세 받아서 이거 투자해 주십시오. 그런데 나는 상가가 좋아. 이게 연금이 좋아. 5년 정도 살아야 되잖아. 아니 여기서 그냥 살면서 여기 앞에 터팍 갖고 가면서 그냥 연금하면은 내가 보기엔 아파트 팔고 반 가격만 갖고 이거 사네 지금. 그 연금이 이것처럼 더 좋은 게 어딨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저는 그러신 분들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어느 정도 이제 그 연세가 드셔서 한 60세 되신 분들은 이거 그냥 있는 아파트 팔아가지고 여기 와서 이거 전원주택 생활하고 전원주택 생활하면 또 몸 건강하고 편안하게 아무 신경 없이 아래 위에 있는 거 갖고 농사를 지면서 난 죽을 때까지 200 몇십만 원 준대는데 그게 뭐 싫어요? 저는 적극 추천하는 물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아주. 여기 위치도 대부동이 들어서 위치도 좋아서 이건 저기 뭐야 농지연금 한 15년 정도 받다가 아 싫어 나 이거 그냥 팔아야 되겠다 땅값이 너무 많이 올라갔다 이럴 수도 있는 물건이에요 이거는. 이게 물가로 떨어진 이유가 또 이렇다고 해서 더 질러서 쓰면은 또 농지연금 그 뭐 7억 주고 사서 200만 원 받는 거하고 5억 주고 사서 200만 원 받는 거하고 다르니까 질러서 쓰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자, 2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종로 아파트입니다. 요새 이거 아파트 사야 되나? 그래서 그런지 이게 아파트가 이게 80%에 낙찰이 될 텐데 64%까지 떨어졌어요. 2분의 1 지분입니다. 토지 지분이 3.46평, 건물 지분이 8.93평이면 보면 제가 보기에는 용적률 한 210%쯤 되는 아파트인 것 같아요. 8.98면 18평짜리 아파트인데 2분의 1 지분인데 소유자하고 정리했죠. 보면은 이거는 뭐 그 다 팔아서 나눠 갖자고 해도 아파트는 80%는 팔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80%선 이상이 그러니까 90%든지 95%에 팔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반을 낙찰을 받아서 반 집을 내가 가져올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다 팔아서 나눠 갖자고 해도 돈이 되기 때문에 협상이 될 수도 있고 다 팔아서 나눠 갖자고 해도 되고 지분으로 갖고 와도 되고 예전 같으면 상당히 좋은 물건인데 지금 뭐 아파트 사면은 뭐 투기꾼으로 몰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긴 하지만은 3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나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여. 2019 타격 103696 토지 건물 9분의 2 지분 매각 2,900에 시작해서 1,900까지 떨어졌는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은 그 지분권자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볼 거 없어요. 제가 빨리빨리 넘어가는데 여기 보면 빨래가 널려 있죠. 여기 빨래 널려 있죠. 기타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소유자의 모친이 현재 거주하고 있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9분의 2 지분이고 9분의 7 9분의 7을 36페이지 보면 9분의 7을 지금 안상순 거주자가 가지고 있죠.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거주자가 합의 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합의 보지를 않는다 그러면은 나머지 지분을 가져올 수도 있고 가지고 온 다음에 공인중개사한테 맡겨서 파는 방법입니다. 3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경기도 시흥시 은행동입니다. 경기도 시흥시 은행동인데 여기 보면 1억 8천이 시작해서 감정가가
8,800까지 떨어졌더니 1억 3,100만 원에 누가 낙찰을 받았었죠. 네. 근데 허가가 난데 미납이 됐죠. 그 지금 다시 지금 3차에 8,600이 시작이 됐는데 여기 보시면 압류가 여기 보면은 얼마가 돼 있죠? 880만 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 얘 배 누구가 저기 뭐야 2,800 얼마가 돼 있죠. 그리고 880만 원이죠. 원래 880만 원 정도면은 이게 취하가 되는 것이 맞고, 또 여기 보면은 근저당이 보면 있죠. 근저당도 있죠. 1,400이 있고, 그 다음에 압류가 2,800이 있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요거 600을 800 얼마 하나면은 이것이 취하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취하가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면 송누가 대항력이 3천만 원에 있는 사람이, 대항력이 있는 사람이 배당 요구했죠. 여기 3천 얼마 있는 사람이 배당 요구했죠. 대항력이 있죠. 그러면 주인으로 봐서는 6천만 원이 그냥 떨어져 나가죠. 대항력이 있으니까. 그러고 나서 압류죠. 나머지 가지고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을 봐서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이득일 수가 있습니다. 전체금 다 떨어버리니까. 그러면 6천만 원 떨어버리고 누가 8천 얼마라고 하더라도 또 6천만 원 다른 사람이 가져가고 그 나머지 가지고 어떻게 한다? 압류한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다시 쪼개 가지고 간다 보니까 압류도 떨고 저기 뭐야? 이 새 들어온 거 떨어버리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 건데, 저는 이거 어떻게 한다? 현재 가격에 이런 걸 가지고 높게 들어가면 안 되고, 또 어떻게 한다? 이 2분의 1 지분 매각이다 보니까 제가 보면 우리는 8천 얼마에 우리가 들어가도 여기 뭐야? 배당 요구한 사람 다 받아갖고 나가다 보니까 우리는 또 2분의 1 지분을 가지고 새 출발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할 만한 겁니다, 이것도. 이번에는 44페이지입니다. 원주시 태장동입니다. 2019 타경 4580 경기도 원주시 태장동 단독주택 토지 건물 지분 매각 3,800에 시작해서 1,30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건 너무 많이 떨어졌습니다. 강제 경매로 2,400짜리가 하나 있고 2,600짜리가 있죠. 집은 옛날 집입니다. 옛날 동네에 옛날 집입니다. 2종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보면은 자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주택은 공부상 43.93제곱미터 이나 현황은 대략 142제곱미터임.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공유자 김영섭을 만나 조사한 바 철거 후 재건축한 게 아니라 중축을 하다가 현재의 면적이 되었다고 하였음. 공유자 김영섭이 거주하고 있음. 건물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건축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건축물 관리대장이 있는데, 건축물 관리 대장에 보게끔 되면 아버지가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같으다가 상속을 받았고 건물은 등기가 없어 그대로 뒀고 지금 땅만 경매가 나온 겁니다. 여기 지금 몇 페이지나 하면은 50페이지 보시면은 김재식이하고 김재춘 지분이 나왔죠. 김용섭이가 여기서 거주하고 있죠. 그러면 제가 여기 현장을 가봤더니 김용섭이가 건축공사를 하는 것이 직업인 것 같아요. 대문에 모래 같은 것도 쌓여 있고 그 공사하다 남은 그 물건들이 이렇게 쌓여 있고 공사를 하다가 이렇게 커졌다 그랬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애초에 여기는 우리는 땅을 낙찰받았으니까 건물 주인에게 철거하고 나가라 지료 내놔라 이렇게 소송을 하면은
애초에 처음서부터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같았던 걸 상속을 받았던 거죠. 그럼 법정시장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법정시장권 주장해 안 해? 여기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법정시장권이 있기는 맞는데 애초에 건물이 있었던 그 면적만큼 법정시장권이 있고 더 늘려서 진 거는 법정시장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법정시장권이 없는 걸로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거주자가 김용섭 씨가 몇 년에 걸쳐서 집을 증축하고 이렇게 만들었죠. 그럼 김용섭이 이렇게 집을 증축하고 만들었다는 얘기는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상속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이 같이 갖고 있기는 하지만은 제가 보기엔 이것은 이 김은 44년생이거든요. 그 밑에 김씨가 70년도, 64년도죠. 이건 제가 보면 조카들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김 씨가 이것은 다시 우리 지분을 낙찰받은 지분을 다시 살 확률이 90%는 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물건은 제가 추천 물건 밴드에 현장을 다 찍어서 올려놓은 겁니다. 이거는 5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2019 타경 33110 경상남도 산청군 신안면 갈전리 370 토지만 매각이고 건물 매각 제외입니다. 2,700에 시작해서 1,700만 원까지 떨어졌는데 여기는 토지만 매각입니다. 여기 보시면 송식이라는 사람이 여기 보면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 물음표로 해놨죠. 물음표로 했죠. 전입이 언제 했죠? 1994년도에 했죠. 확정을 언제 받았죠? 2019년도에 받았죠. 배당을 2019년도에 했죠. 보증금이 얼마라고 그랬죠? 3천만 원이라고 그랬죠. 보면은 이미 경매가 지금 언제 시작했죠? 2019년 8월 26일 했죠. 2016년 8월 이상했는데 2019년 11월이죠. 그러면 다시 말하면 경매 개시 일정보다도 늦죠.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럼 한번 이거 보시겠습니다. 보게끔 되면 여기 보면 건물이 있는데 건물이 시골집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집을 보면은 어느 정도 쓸만한 집이라고 보실 수 있죠. 자, 보게끔 됩니다. 여기 보십시오. 임차인 점유. 본건 전입신고되어 있는 송영부는 채무자인 모이며 거주하고 있지 않음. 본건 전입신고되어 있는 송영 오빠. 다시 말하면 지금 토지에 경매로 나온 사람의 오빠는 임차인이라고 함. 본건 전입신고되어 있는 임차인의 처형이며 거주는 하고 있으나 임대차 관계는 없다고 함. 다시 말하면 송이가 주인인데 송 오빠가 지금 살고 있었죠. 살고 있다가 경매로 진행되고 나니까 전세 계약을 썼죠. 그리고 신고 확정 일자를 받고 신고를 했죠. 이거를 법원에서 전입자로 인정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무시하고 들어가셔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낙찰 받아가지고 청구하면은 여기에 있는 그 살고 있는 이분이 거의 협상할 거라고 봅니다. 6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전라남도 광양시 태안동. 제가 지금 보면은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지만 코로나 이전에 예전에 잘 나가던 도시가 울산, 거제 이런 곳이 상당히 잘 나가던 곳이었는데 지금 보면 완전히 그 군산 이런 곳이 전부 다 어떤다?
완전히 쇠락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보면은 그나마 버티는 곳이 여수하고 광양입니다. 여수의 화학단지, 그건 그대로 가고, 광양에 포철 있고서 여수하고 바로 가까워갖고, 여수나 광양에는 아직까지 그래도 어떤다? 그 부동산에 대해서 그렇게 가격이 내려가거나 이렇지 않고 잘 버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태안동에 있는 토지 지분만 매각으로 나온 겁니다. 630만 원을 시작해서 22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여기 보면 전입자가 대항력이 있는 걸로 나오는 전입자가 한 명 있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앞에 집이 있고 그 집이 옆에 골목이죠. 여기 골목. 골목을 이용해서 들어가는 막다른 골목 집인데, 다시 말하면 단층 슬라브 벽돌 집이에요. 단층 벽돌 슬라브 집 입구에 뭐가 많죠, 이게? 쓰레기만 많다는 얘기는 여기 거주자가 없다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신청 외 건물 현재 장기간 폐문된 상태임. 주택 입구 쓰레기가 가득 차 방치됨. 본건은 광양시 태인동 장내마을 내에 소지한 대지로 지상에 신청해 건물 소재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일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여기 일종 일반 주거지역에 이렇게 있고, 여기 보면 태안에 상당히 중심지인데 지상에 단독주택이 소지하나 공유자 지분에 대한 평가이며 건축물 대장 소유자가 김누구인 점을 고려하여 건물은 평가에서 제외함. 다시 말하면 이것도 건물은 제가 보기에는 그 예전에 아버지가 지었던 것 같은데 그것을 등기를 하지 않았던 건물로 보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여기 어떻게 한다? 상속을 했죠. 상속을 했는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 이라는 분 있죠. 15분의 3이 있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제가 보면 광양시 다만 1동이라고 일길 45죠. 지금 경매로 나온 곳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라는 분이 42년생 이라는 분이 이 집에서 혼자 거주하고 살고 계시다가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분이 요양원으로 가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집은 비어 있고 그 중에 상속자인 김 지분이 토지만 경매로 나온 겁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이거는 낙찰을 받아서 마저 다른 사람의 지분을 마저 가져와야지 됩니다. 가져오고 난 후 다시 건물도 마저 가져오고 나서 제3자에게 판다고 하면은 몇 천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는 물건으로서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매력이 있는 물건인 것은 틀림없다고 보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나는 이런 거를 토지 지분을 이거 사서 마저 가져오는 거든지 건물을 나중에 토지만 사서 건물을 가져오는 것을 한번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하면 이거를 하면 좋은데 거리상 너무 멀어요. 서울에 계신 분들은.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그 지방에 창원이나 이렇게 지방에 계신 분들한테다가 이거는 그쪽에 가까우신 분들은 낙찰 받으면 제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해드릴 그런 물건입니다. 6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2020 타경 294 제주시 애월읍 속일리. 이 속일리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속일리에 누가 살고 계신지 혹시 아세요? 효리가 살았죠? 예, 효리가 여기 그때 살아갔고 그 유명한 곳인데 여기에 토지 지분 건물 전체 매각으로 나왔습니다. 배현희 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토지 지분이라고 나왔는데 토지 지분이 아니라 여기가 단지가 있거든요. 단지 안에 건물이 6채가 지어져 있어요. 6채가 지어진 곳에 배현희가 건물이 2개가 있고 토지 지분이 6분의 2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 6분의 1 건물도 1개
토지도 6분의 1 지분으로 나온 거니까 그러니까 이건 토지 지분이 아니고 구분 소유 토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 전체, 건물 전체 매각으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3억짜리가 지금 1억 4,500까지 떨어졌는데 지금 코로나 사태가 아니면은 제주도에 이런 물건이 이렇게까지 안 떨어집니다. 여러분 사서 갖고 계시면서 저보고도 좀 쓰라고 연락을 해 주시고 한 1, 2년 쓰다가 이 코로나가 좀 해결이 되고 중국인들이 다시 많이 들어오면 그때 팔도록 하십시오. 8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충청북도 영동군 영도읍입니다. 2019 타경 1673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 단독주택에 토지 일부 지분 건물 전체 매각 5억 2천에 시작해서 2억 6,600까지 떨어졌습니다. 토지가 406평이고 건물이 84평입니다. 필지는 3필지입니다. 523 전 하나, 468 대지 하나, 523 1 대지 하나인데 이 대지 하나는 진입 도로로 쓰고 있는 것이 지분이고 한 필지는 집을 지었기 때문에 대지고 아직 전으로 남아있는 게 한 필지입니다. 이 한 필지 전으로 남아있는 것은 이것은 농지취득 자격증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해야지 됩니다. 우리가 얘기를 하자면은 옷을 차려입거나 뭐를 하게끔 되면은 아래 위가 다 맞아 들어가야 되죠. 양복은 500만 원짜리 양복을 싹 차려입었는데 밑에는 고무신 심어놨으면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영동이라는 것은 좀 시골이거든요. 시골에 자 보십시오. 이게 집이 몇 평짜리죠? 84평이죠. 2층 집으로 아주 잘 진 집이죠. 즉 다시 말하면 영동이라는 곳에 땅이 싼 곳에 84평짜리 2층 집으로 잘 집어넣은 것은 땅 가격과 건물이 밸런스가 잘 안 맞는 거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84평짜리 이렇게 좋은 집을 지어놨어도 그 대접을 못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셨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집은 상당히 잘 지었어요. 근데 필지가 여기 보면 두 필지고 여기에 진입도로가 있는데 진입도로 아까 대지는 지분으로 같이 쓰는 거고 하나는 건물과 토지 다고 또 하나는 어떤다? 토지 전 집을 질 수 있는 지분이 또 하나 같이 나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도시지역의 자연 녹지지역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도로고 여기가 집이 있고 여기 집이 있는 겁니다. 보면. 그런데 이것도 제가 보면 그렇게 투자할 물건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여기 이렇게 도로가 있고 여기 앞에 집이 져 있고 여기 집이 져 있고 여기 집질 자리가 하나가 있죠. 이것도 가격이 싸기 때문에 추천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84평인데 40평짜리 가격으로 생각하고 팔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 집에 이 시골에 84평짜리 어떤 저기 제가 사모님한테 드릴게요. 그래서 나 청소 못해서 힘들어서 못 살아요. 그래.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뭐. 그러니까 이거는 80평짜리 집이라도 40평짜리라고 지고 생각하고 팔아야 되고 다시 말하면 위층에는 별개 아래 위층과 밑에 층은 별개로 생활을 따로 해야 되는 그런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왜 산다 그랬죠? 싸니까. 절대로 지르지 마시라 이럽니다. 그리고 이 가격에 옆에 보면 토지가 또 하나 있기 때문에 토지를 또 한 7, 80평 되니까 그거 팔고 나면 건물 값으로 해서 보면은 건물은 그냥 거의 그 그냥 가격에 가져올 수 있다 싶을 정도쯤 되다 보니까 그러면 한번 사보자 이렇게 된 것이니까 절대로 이것도
질러서 투자를 하면 집이 좋으니까 이건 질러서 내가 거를 만들어보자. 이게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8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84페이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도장리 건물이 있고 대지인데 대지가 291평입니다. 2018 타경 2928입니다. 대지만 매각이고 토지만 매각이고 건물 매각 지회입니다. 여기는 건물이 지어져 있는 게 있는데 1억 9천만 원의 감정이 시작이 됐죠. 이 차에 9,300만 원까지 뜨니까 누가 얼마에 낙찰 받았죠? 2억에 받았죠. 다시 미납을 했죠. 다시 9,300만 원에 시작이 되니까 이번에는 또 1억에 낙찰 받았죠. 또 미납을 했죠. 아니 2억에 낙찰 받은 사람하고 1억에 낙찰 받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야? 자, 여기 한번 이거 권리분석 한번 해보십시다. 여기 6억 3천만 원에 저기 뭐야 설정이 돼 있죠. 그다음에 다시 9천만 원에 설정이 돼 있죠. 근데 임의 경매가 1번이 아니라 누구 얘기해서 나왔죠. 여기 6,700이 나왔죠. 그 다음에 청구가 또 5억 600 얼마에 나왔죠. 근저당 설정이 저기 산림조법에서 6억 3천. 다시 현승환을 상대로 해서 설정이 어떻게 한다? 설정을 했죠. 근데 근저당권 설정을 이전을 했죠, 여기에. 송현주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9천만 원짜리를 집어넣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가 도로로 돼 있고 여기 앞에 마당이고 여기 집이 있고 창고 같은 것이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보면 이렇게 창고 같은 게 땅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창고 같은 게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집이 있죠. 집이 좀 지저분하죠. 보면 창고 같은 게 있고 이게 왜 이것이 저는 이렇게 1970년대 전입을 했는데 누가 이것을 2억에 들어갔다가 하고 또 1억에 들어갔다고 했는지 하는 것을 이건 사실 보면은 이제 예전에 이런 용어입니다. 우리 수강생이 저한테 와서 제가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나왔는데 내가 이거를 얼마 어떻게 하면 내가 다시 살 수 있겠는데 이 때문에 경매로 나왔는데 이거를 내가 설정해 했는 것이 6천만 원인데 내가 이거를 시간만 있으면 갚을 수가 있는데 경매로 집어서 이렇게 나 있는데 이걸 저보고 내가 이거를 한 3, 4개월 시간을 끌어서 시간만 3, 4개월만 지나면 내가 이 집을 갚을 수가 있고 내가 이 집을 지킬 수가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저한테 물어봤을 때 제가 이렇게 감정가보다 더 높게 들어가라고 그러는 겁니다. 높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낙찰을 받지 않습니까? 받지 않고 잔금 안 냅니다. 그럼 높게 쓴 게 1등이죠. 잔금 안 냈죠. 그럼 입찰 보증금 띄죠. 입찰 보증금은 배당으로 나가죠. 어차피 내 돈에서 생돈이 나가는 게 내가 낙찰 받을 사람이라면은 내가 갚아야 될 돈에서 그다음 미리 나가는 거니까 큰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해놓고 세 번째 내가 돈이 생겼을 때 또 높게 쓰는 겁니다. 높게 쓰면 어차피 빚 가져갈 거 가져가고 나머지 배당으로 다시 나한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먼저 입찰 보증금 어떤다? 두 개 배당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다른 사람이 낙찰을 받아가지 못하게끔 시간을 끌어서 내가 가져와야 되겠다 할 때 이런 수를 좀 써요. 이해가 가셨습니까? 근데 꼭 그런 것 같지도 않고 왜 이렇게 됐는가 하는 건 저도 잘 무슨 사정이 있는지를 잘 모르겠지만은 그런 방법도 쓸 수는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목천읍의 땅이 290평에 지금
6천만 원까지 떨어졌잖아요. 저는 이거 가격으로 보면 상당히 좋은 걸로 봅니다. 건물 싹 밀어버리고 땅만 가져도 돈 이거 되는 걸로 이렇게 판단했어. 저는 추천한 겁니다.